안녕하십니까, 백호명리입니다. 6월 달에 저희는 이제 제가 30년 전에 그때 엄청 94년도입니까? 굉장히 무더웠던, 역대급으로 무더웠던 그 시절에 이제 그 훈련을 받고 그 소대장으로 이제 임관을 한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저희 지금 이번 주에 대전에서 토요일 대전에서 이제 컨벤션 센터에서 동기들 같이 해서 약 1000명 가까이 960 몇 명인가 30주년 인관 30주년 이제 기념식을 이제 하는데,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제 50대 후반 중후반 연령대 보면 거기 이제 동기들 나이 지금 많으신 분은 60 4, 5년생도 있고, 장교도 보네. 근데 어쨌든 그 인생 시즌 2의 어떤 그런 시작을 30주년 마감과 함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개인적인 생각은 이 공부를 한 입장에서 이제 우리 지금 동기들을 봤을 때 이제 전역에서 아직 전역 전인 친구도 있고, 전역을 해서 다른 어떤 일을 새로 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다음에 계속 군임을 수행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어쨌든 그 친구들의 어떤 그런 제가 말씀드렸던 50 넘어서 100세를 기준으로 한다 쳤을 때 길게 봐서 어느 정도 이제 내려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서 이제 있는 그 입장에서 마음들이 다 좀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일이나 어떤 몸이나 신체적으로, 그다음에 그 릴레이션 관계나 어떤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런 관계들에 대해서 재정립이 자연스럽게 되거나 혹은 정립을 해야 되는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리셋 한다는 어떤 그런 삶에 있어서 내 주변의 사람에 대한 어떤 그런 정리, 전화번호를 켰을 때 3개월 이상 내가 찾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정리를 한다. 좀 야박하긴 한데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자체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나를 돌아보는데 가장 중요한, 저는 이게 배움이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일단 아는 만큼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는 늘 이 강의를 학습을 통해서 하나씩 깨닫고, 이걸 또 하기 전에 또 깨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도 지금 요즘은 이제 상담을 해드리면서도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생각되는 건 정말 감사와 겸손.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신 부모님께, 그 다음에 그죠? 나를 아빠로 삼는 우리 딸들, 그 다음에 친구들, 나를 힘들어도 내가 몸이 힘들어도 한잔 먹자고 찾아주는 후배들, 선배들, 친구들 감사하고, 세상에 고수는 많고 나를 가르치는 이 명리를 하시는 입장에서는 그 사주를 그러니까 고객이 최고의 스승이고 왕이면서 나를 있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제가 그래서 이번 주에 내려가서 보면서 또 해결해 줘야 될 일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이제 몇 건 있었는데,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를 하면서 자녀가 없는 그 친구, 제가 되게 자녀를 갖고 싶어 했는데 늦게 10,000원을 해서 이 자녀에 대한 어떤 그 수를 봐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또 큰 어떤 그 소송이라도 있는 거 붙였을 때 해결되는 어떤 그런 송사에 대한 어떤 그런 해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 그다음에 진급, 그다음에 이게 좀 약간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시작하는 어떤 그런 새로 시작하는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용기와 힘을 주고 예, 데이터를 이 데이터 이것도 데이터지 않습니까? 근거를 제시해주고 희망을 주고 그에 따른 마찬가지 저도 이제 늘 느끼는 건데요. 항상 마음속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생활명리학 중급 23강 지금부터 말씀드렸지만은 그 중급 과정이 전부 다 이 신살에 대한 어떤 그런 신명나게 해야 되는데 신살에 대한 내용을 겁살로부터 시작해서 일단 할 텐데요. 먼저 12신살이니까 12신살에 대한 개괄적인 어떤 내용 겁살부터 자 겁살 내용 먼저 볼게요. 겁살부터 해가지고 이제 12개 신살 간략하게 먼저 보고 겁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훑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겁살 뭡니까? 자, 먼저 말씀드렸다. 자, 해, 묘, 미 기준으로 낼 때 전 단계. 그러면 해묘 말고 자, 이렇게 신자진 하죠? 아랫 단계 첫 번째 글자 뭡니까? 사, 유, 축. 그러니까 여기에 겁살은 이거잖아요. 사, 겁, 년, 살, 반환살. 겨울이죠. 겨울 운동하는 신자진 겨울 운동 임, 개수의 전 단계 뭡니까? 경금, 정화, 기토. 유토관동 아랫 단계. 윗 단계 뭡니까? 윗 단계. 다음 단계 해, 묘, 미죠. 그럼 윗 단계는 뭐예요? 윗 단계 망, 육, 천. 망신, 육해, 천살. 지는 뭐예요? 지상화, 지살, 장성살, 화개살. 자, 이렇게 놓고 얘랑 다이다이 뜨는 거 vs vs 다이다이 뜨는 거 인호술 지 반대말 역지 역마 제살 월살. 자, 요렇게 놓고 일단 겁살을 12운송으로 그때 우리가 스틸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절지 이 갑 기준입니다. 갑하고 예. 개수 기준 바뀔 수 있습니다. 12운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시고 예, 일단은 절지 겁살 비슷합니다. 겁살 내 편이 아니면서 내 편 아니죠. 배신이라든지 배반 겁재와 비슷하다고 말합니다. 겁재랑 비슷하다. 겁재 내 것을 뺏어가려고 하는 어떤 경쟁적인 겁탈, 투기, 강탈, 뭐 차압 이런 거 불같은 기질. 그러니까 교활, 그러니까 과격한 어떤 그런 거. 지고는 못 사는 성격. 이게 뭐예요? 적장이잖아, 적장. 적평. 전쟁터의 논리죠. 전쟁터의 논리. 이건 뭐 길신일 수도 있고, 왜? 이게 전쟁터, 그러니까 내 삶이 진짜 힘든 상황이다. 겁살이 있어줘야 됩니다. 얘한테 좋은 상황이다. 겁살이 있으면 조금 힘들죠. 그러니까 길흉에, 길하고 사실 흉 같이 보면 돼요. 겁살 나쁜 운이 아닙니다. 드라이브, 경쟁력이 있고, 적을 갖다 베야 되는 상황이면 베야 되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연, 도화살. 부하는 운동으로 목욕이라고 하죠. 목욕 있지 않습니까? 5-6살에 빨빨거리고 빨가벗고 돌아다니는 도화. 그러니까 빨가벗는다. 도화. 느낌 기억하기도 쉽다. 그죠? 이 절지의 어떤 그런 심정, 절박한 심정의 어떤 겁살. 이렇게 기억하기도 어떻게 쉽습니다. 이것도 보면 띠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어떤 그런 거지만 대충 겁살은 12운성적으로 이런 어떤 그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도화살은 뭐예요? 꽃을 내가 풍기는 거. 자, 가을에 봄에 복숭아꽃 향기를 내는 거는 내가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건 도화라고 보면 되고, 홍념이라고 있어, 홍념. 은근히 붉게 물든 가을 단풍 같은, 이 꽃이 나중에 지고 열매가 맺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얘가 가을에 물드는 뭐야, 단풍 같은. 기억하기 쉽습니다. 도화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능동적으로 끼 부리는 거, 끼 부림. 얘는 뭐, 홍염은 뭐냐면 그렇게 끼 부릴 시간도 없어요. 그냥 귀찮은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아니 시간이 지나니까 꽃이 떨어져서 무슨 단풍 짓는 게 내가 한 게 아니잖아. 시간이 지나서 그런 거잖아.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내면적인 어떤 거. 이게 외부적인 어떤 매력이면 내면적인 어떤 거는 약간의 내숭도 기술입니다. 내숭 떨지 않은 것처럼 보여주는 것도 기술이, 이게 다 기술이에요. 매력살. 요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나를 홍보하고 남을 알리기에는, 특히 유튜브를 한다든지 이런 하기에는 사실 좋은데, 그런 마음이니까 저한테 그럼 뭐예요? 저도 이거 맹 홍념이고요. 이렇게 보면 도화, 홍념. 그럼 자식이 도화였던 그런 위치, 주변에 홍념 쓰는 사람 많은 거고, 내 아내자가 홍념이라는 건데 일단 없으니까 그렇고, 그러면 이것도 내가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인자가 은근히 일단 남들 홍념이나 도화가 있으면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첫인상이 굉장히, 예, 첫인상하고 인상이 굉장히 유리한, 예, 홍념은 말씀드렸지만 내면적인, 도화 외면적이면서 1대1로 어떤 다이다이의 개념으로 갔으면 여기 1대1 관계, 이건 따자 여러 명한테도 풍겨 보이는 그런 어떤 대중적인 어떤 이미지, 그 다음에 요 외향적인 거 말씀드렸지만 내면적인 거, 내숭 관련된 거, 자연법적으로 보면 꽃의 한가 풍기는 어떤 그런 자연 발상적인 그런 부분 매력과 단풍이 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은근히 풍기는, 냄새는 없지만 색깔로서 알록달록 마무리가 잘 되어가는 듯한 지금의, 우리의 어떤 삶을 좀 아름답게 마감하려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필요한 홍염. 여기다가 홍염도 일단은 같이 보시는 거 나쁘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겁살, 도화살, 자, 검살, 연살, 반환살. 자, 반환살. 얘는 안장살이라고 했고요. 이 반환에 관련된 게 뭐냐면 노련한 어떤 12운성의 쇠지. 자, 이제는 왕에서 은퇴를 하고 안장을 타고 이성계가 어디로 간다? 저쪽에 화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이성계가 이제 이방원에게 이제 양의를 하고, 싫다 그랬지만 일단은 조선의 어떤 그런 개국 이후의 안정을 위해서는 이만한 사실 인물도 없었다, 뭐 이런 내사도 있지만 결국은 보면 요게 반환살, 어떤 쇠지, 안장살, 요건 트로피, 상금, 이 반환살의 어떤 그런 해당되는 연이나 이런 보면 합격 이런 거 하기 쉽겠죠. 예, 뭐 상을 산다든지 이런 상 탈 수 있는 그런 거 되겠고, 그 다음 자 지살 말씀드렸습니다. 광고, 홍보, 이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장생의 어떤 그런, 장생은 후원자가 필요한데 마찬가지 지살 입장에서 장군 옆에서 있어야 되는 후원자가 필요한 어떤 그런 상황. 지살 처음 광고, 홍보, 그죠? 비서실장 이런 개념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성살, 이 장성은 뭐예요? 장성은 제왕 12운성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의 장성에 어떤 해당되는 좌우명이죠. 예, 이게 뭐냐면 왕지에 해당되는
왕지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것들은 다 위치를 바꿔가면서 장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화계. 아까 말한 화계. 화계가 뭐예요? 이거는 이 묘에 대한 상황. 따뜻하게 덮어주는, 기억하기 쉽게 묘를 덮어주는 어떤 그런 역할. 그럼 이거는 마무리해야 되는 어떤 그런 화계가 비서실장, 경호실장이라고 비서실장 뭐 아무튼 마무리, 예? 같이 어떤 노력, 그러고 반복적이고 아끼고 절약하는 어떤 그런, 그 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 손재주 그런 부분, 예. 문화예술, 학문, 종교, 그리고 탐욕을 버려야 할 왜 마무리하는데 내가 덮어줘야 되는데 내가 탐욕을 인멸을 하는데 탐욕을 부리면 되나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겁살, 도화살, 반환살, 지살, 장성, 화개살, 그 다음 망신살. 자, 망신 뻗치면 안 되는데 망신살. 망신은 뭡니까? 망신은 이게 자체가 걸록이야. 돈 버는 거야. 12운송으로. 왜 있냐? 보험가입 해가지고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실비보험이에요. 아파서 갔어. 물론 안 아프면은 하지만 어떤 신체의 어떤 그런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 이게 엉덩이인데 보여줘야 되는 어떤 그런 걸 의사한테 보여주면 의사가 해서 보험 할 수 있도록 사인해주는 그런 것들이잖아. 망신당하는 인사, 상사에게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꼰대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내 월급 주는 사람이잖아요. 걸록이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빠르겠죠. 예. 그 이외에도 보면 어떤 뭐 망신 같은 경우는 뭐 싸움닭처럼, 싸움닭 같은 거야. 싸움닭 같은 거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어떤 부끄러움 모르는 게 아니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것도 됩니다. 망신스러운 행동, 직업적으로 벗는 것, 어떤 그런 예능, 예술, 어떤 그런 운전, 모델, 연예인, 망신 행동하면 인기를 얻는 그런, 요즘 그 윤성원님 부처 핸즈업, 네,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떤 망신이 어떤 그런 게 있습니다. 인기를 고생했다가 인기를 요즘 많이 얻고 있죠. 이런 것들, 망신살 당했다. 그리고 이제 망신의 대표적인 성분은 나이가 차이 많이 나는 연애.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린 그 여성과의 어떤 그런 데이트,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젊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아래 위 다 해당되는 겁니다. 남녀 공이. 뭐, 그 요즘 뭐 20세 이상 정도, 다운 뭐 이 정도 돼야 망신 나오냐? 30? 이것도 사실은 요즘 망신, 그게 큰 그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망신은 걸록, 망신하면 돈 된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12운선을 그렇게 같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육회. 육회는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는, 이건 또 사지에 어떤 해당되는 어떤 그런 죽음의 어떤 그런, 육회가 다치면 죽음이죠. 예. 받아들일 수 없는, 내가 받아들여야만 하는 저승사자, 어떤 죽은 자, 활인지명, 신기, 생사가 갈릴 어떤 그런, 갈리는 것, 생사의 갈림, 의사 선생님, 종교, 재활, 이런 거, 강자로부터의 어떤 눈치 보는 어떤 그런 개념. 눈치 봐야 되거든, 살려면. 활인직업, 생존하고 관련된 데 있네, 생존. 그 다음에 질병의 어떤 그런 많은 거. 육회가 약간 좀 움츠림한 어떤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육회. 천살. 이거는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이 어떤 그런, 내가 어쩔 수 없는 엄마의 뱃속에 있는 엄마의 뱃속에서 기다려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하늘이시여. God save us. Save us. 예.
save us. 저희들 버리지 마소서. 1000살. 자식 자리에 있다. 자식을 빠뜨려야 돼. 자식이 저러는 건 어쩔 수 없는 나의 운명이고 숙명이고 다 예정된 어떤 그런 양지의 어떤 그런. 양지했을 때는 그렇잖아요.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선택할 게 없다는 거,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다가 보면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게 몇 개 있나요, 요즘? 그냥 받아들이는 게 오히려 속 편할 때야. 이제 점점 이제 그 예전에 그 관대가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다이다이 막 이렇게 막, 제 개인적으로 성향이 막, 생각을 막 이렇게 하면서, 일적으로 되는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냥 이거에 대해 요즘 익숙해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 받아들이는 거. 내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냈나 해서 이 축 올 때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대원 오기 전에 보면 이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원이 금방 언제부터 시작되냐. 그 전조는 자, 이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 그 10달 동안 있다가 그러면 입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퇴하면 전조가 뭐예요? 입퇴를 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최소 뭐 아무 이상이 없다면 10달 10월 이후에는 10개월 이후에는 나오겠네. 그죠? 그럼 시작이 언제? 그러면 딱 태어난 어린이 딱 나오는 모태 배출되는 그 해서 딱 태어날 때 응애예요. 응애하면은 10달 되면 이때부터가 이제 시작인 거잖아. 그죠? 그러면 이 때에 대한 시작도 그런 것 같아. 이게 미리 전조가 미리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이미 이런 이 대운 바뀔 조짐이 지금 저는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사주를 보는데 예전에 이제 그 우주라 그래가지고 왜 엄마 뱃속에 이태되는 태월도 봤다 그래. 태월도 봤다고 그랬거든. 태월도 이렇게. 태월은 태어나기 10달 전으로 계산하면 나오는 건데 그때부터 이미 전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작도 마찬가지. 이 난 이게 축대원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57세다 그러면 그 이전부터 조짐이 있다. 그죠? 56세 뭐 하반기부터 조짐이 있어서 또 늦게 태어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 감안하시면 일단 전조는 있다는 거. 이 대운의 시작이나 세운의 시작 이런 부분들도 보면 그 전조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도 있었듯이 이 10달에 대한 부분도 감안을 하시고 있으셔라. 전조는 그러니까 뭐 과학적으로 이렇게 막 언제부터라고 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대운 세운의 어떤 그런 이 바뀜의 시기가 그 전조 증상이 나타나는 게 분명히 그 기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천살. 자, 다 했어. 그 다음에 이제 역재월, 그죠? 역마. 말씀드렸습니다. 역마 뭡니까? 병지. 돌아다니지 않으면, 제가 병지할 때 설명드렸어요. 돌아다니지 않으면 병든다거나, 이제는 너무 돌아다녀서 이제는 쉬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은 상호 가치 이율 배반적으로 교차하는 돌아다님, 가만히 있지를 못함, 고독한 러너, 운반말, 지출이 많다, 해외 출장, 파견, 발로 뛰어다님, 감정 기복 심함, 안정감이 없고 통신 이동수단 공망, 역마, 실속 없음 다 포함됐네요. 굉장히 해석하는데 이게 자연법으로 해석을 한다 치더라도 이게 현대 기준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전에 어떤 그런 개념이잖아. 예전의 개념이잖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바뀌는 따라 갖고 시대에 변하는 거에 대해서 이거를 갖다가 반영을 시켜서 나와야 되니까 이 현상에 대한 이 상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된다. 이거 이 상
이 상, 코끼리 상이 이미지잖아요. 왜 상이라 했냐면 예전에 이게 이제 뭐 한자가 이제 중국에서 일단 나왔다고 보면 어원이 어떻게 됐든 여기에서 이 코끼리에 대한 이미지가 코끼리에 대한 예전에 어떤 그 중국인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좋은 거였고 무궁무진하고 왜냐하면 고기라든지 그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이게 대해서 굉장히 생각을 어떤 많이 하고 있다가 도움도 많이 되었던 선한 어떤 그런 것들이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에 거기서 사라졌다는 건 분명히 중국 예전에 넓은 지방에 있다가 여기 이게 서역으로 가면 코끼리 있잖아, 그죠? 이게 좁아져서 뭐 그거 한 거지 이 땅덩어리가 하여튼 이쪽에 있던 코끼리는 그대로 있는 건데 이 상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거 이미지를 이거 항상 우리가 이 상을 생각해서 어쩌고 해라 자연법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됩니다. 개인이 정말 얼마나 많은 그 생각을 갖다가 물론 이제 배우기도 하겠지만 이 사람의 상, 저 사람의 상, 스승님의 상을 이렇게 하더라는 걸 집어넣지만 이게 얼마나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거를 본인의 어떤 그런 그걸로 만들어내야 되는 스토리를 써야 된다는 말이 그런 것 같거든요. 스토리는 본인이 쓰는 거고 그 스토리를 쓰는데 현대적인 어떤 현대적인 기법은 현대 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양자역학이라든지 과학의 역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자연법 쪽으로 보면 봄, 여름, 가을 이렇게 가면서 보여지는 가을에 묻히고 썩고 뭐 다시 태어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서 사주 해석을 할 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를 사실은 보면 가장 잘하시는 분들이 맹파예요. 잘한다 그래야 되나? 이건 이제 절대절명으로서의 상으로서 먹고 사시는 분들이 맹파잖아, 맹파. 눈 감고 안 보이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구결로 그 외워야 되는 어떤 그런 외우면서 상을 그려야 되는. 근데 말 잘못하면 날아가니까 이분들의 상이 정말 제가 계산할 때 봤을 때는 이분이 굉장히 상으로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지금 어떤 원리로서의 어떤 그런 원리 말고 구결이라 그래서 내려오는 그런 상을 표현하는 걸로 이게 보면 잘 맞추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이것도 내가 시간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이런 것도 많이 해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들 왜 돌아다녀야 돼? 안 다니면 좀 쑤셔서 우리 어머님들 왜 일하시고 다니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역마 그 운반업 운송업 이걸로 돈 버는 것도 돼. 지살 마찬가지. 지살은 돈을 벌려고 이제 여기 갔다 또 마치 이런 거 예전에 유목민들이 막 풀이 이렇게 많은 데 가서 여기 풀 다 뜯고 나면 얘들 먹여 살렸잖아. 그걸로 또 거기서 뭐 우유 짜고 팔고 또 이게 다 그 풀이 죽으면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얘랑 비슷한데 응? 다이다 이렇게 딱 응? 역으로 얘랑 그렇잖아, 그죠? 왜 다이다이 치지? 그럼 얘를 원하고 얘를 원하고 서로 대대작용 반대대로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고 같이 있으면 이게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 같고요. 운에서 들어오면 충이 되면 화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거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들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것들에 대한 것들이 본인이 그거를 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거는 본인 몫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자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살. 이거 적병이잖아, 그죠? 이거 태지. 제살이니까, 이게 태지니까 엄마의 어떤 뱃속에 있는 금방 입퇴돼서 뭐 어떻게 이 제살은 살로 치면 엄마의 뱃속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는 그러니까 그거죠. 유기징역도 될 수 있는 거 엄마한테 좋은 의미로 너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럼 제살은 뭐예요? 수옥살도 돼요. 이게 살 중에 있는 수옥살 이제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어떤 그런 안 좋은 쪽에 불안한 마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근심 걱정하면서 꾀돌이, 자모자폐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되고, 포로가 된 상황, 제살. 적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묘하게 머리를 쓰는, 하지만 그게 어떤 부분들이 인기응변 이런 부분들, 예. 법도 이 제살이 태지가 기초적인 어떤 법규나 어떤 지식, 직무, 어떤 지식 이런 것도 된다. 법규에 유리한, 그러니까 직무 지식이 아니라 어떤 법규 같은 어떤 그런 거, 직업 윤리 같은 거, 직무 지식이 아니고 직업 윤리 같은 그런 개념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월살 관대. 내가 뻗치려고 하지만 장비 들고 탁 정복을 해야 되는데, 정벌을 해야 되는데 가로막고 있어. 가로막고 있어. 뭐가? 장벽이, 고초가, 월살, 정보. 자, 요거 스파이, 틀을 깨고 새롭게 어떤 그런 비밀스러운 것, 브로커, 성벽, 고초살. 화계를 충해서, 이게 화계살을, 이게 충해서 잘못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이버 종교로서의 어떤 그런 광신도, 예, 마무리가 부족한 어떤 그런 부분. 광대니까 벼쭉정이잖아요. 관대가 쭉 올라가. 아직 쭉정이 아니라 아직 그 벼 살이 이제 되도록 그 뭉쳐지지 않는 그 전 단계, 마무리 부족. 상속의 의미도 있고요, 이런 의미, 증여의 의미도 있다. 야, 이런 걸 보면 단순히 이거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 신살에 대한 내용을, 상을 뭐 예를 들어 앞으로 40 몇 시간이니까 더 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갖기도 한데, 하려면 이제 그냥 제대로 하고, 하지 않으려면 정말 누구 말 맞다나 12운송 신사 볼 필요 없다? 볼 필요 없는데 해석하는 건 어떠냐, 해석을 해봐라, 해보셔라. 제가 봤을 때는 옛날식으로 하는 어떤 그런 한학자들의 어떤 그런 이미지 같고요, 크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저도 동의는 하지 않은 입장인데요, 알아놔야 되는. 자, 지금 시작하는 겁살. 자, 겁살. 필사즉생. 죽으려고 하면, 여기 필사즉생이죠. 이게 의미나, 그냥, 개신 도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고, 죽을 거 하면, 이 적병자, 이 겁살의 어떤 그런 적병의 마음. 여기서 보면 그렇죠. 자, 여기 신자진 띠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앞전에 겁살이, 이 뱀띠가 그럴 수가 있고, 이 사화가 겁살에 해당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겁살 같은 경우에는, 자, 적장. 자, 이제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교재를 보시면, 다음에 영모의 주동자. 왜? 삼합의 첫 글자잖아. 이게 반대되는. 예. 아랫단계. 예. 사주에 겁살이 있으면 어떤 야당적인 성향, 그러니까 또 주류가 아니다는 얘기죠. 주류가 아니고 어떤 그런 비주류의 어떤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잘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이냐? 그냥 고이지 않는 물은 썩는다. 이제 변화가 무쌍한 지금 현재 그 AI를 기반으로 해서 세상 돌아가는, 과학기술이 돌아가는, 그 다음 우리 그 과학기술, 우리 그 생활에 미치는 어떤 그 영향들이 굉장히 빨리 돌아가고 있고, 그 돌아가는 것에 대한 어떤 그 받쳐주는 법적인 어떤 그런 것도, 그거는 또 늦어지는 그런 상황, 괴리가 생기는 상황에서 어떤 인륜의 어떤 그런 법적인 어떤 그런 부분하고 이 법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 날 지켜주는 그런 부분과 이것들이 괴리가 굉장히 생겨나는 입장에서 이 법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많을 거잖아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예전에 그 이제 법으로 얘기를 하면 간통죄 같은 경우에, 간통죄,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있었던 간통죄, 결국 이거 폐기되는데 엄청 오래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성선택의 자유,
성선택의 자유를 헌법상에 보장된 거를 결국은 늦게 되니까 이게 바뀌는 것처럼 법이 어떤 그 우리나라의 발전을 막는 그런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바꿔야 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예. 나라가 안 좋으면 예전 같은 경우 혁명, 회사가 엉망이면 오너를 교체하는 그런 어떤 형국. 다 잘 살겠다는 거잖아요. 역학 이론도 마찬가지. 역학 이론이 오래돼서 잘못되어 있다. 12운송, 12인사 할 필요 없다라는 그 개념도 사실은 또, 그거 어차피 이거 40몇 개 또 앞으로도 더 있을 텐데. 그러니까 이거 잘 쓰면 좋다니까요. 그래서 이 겁살은 제살의 수장, 그죠? 보이지 않는 척. 삼합을 혁명으로 바꾸는 글자. 근데 수행을 반드시. 왜냐? 겁살의 세력에 노출되지 않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조용히 이 절지의 어떤 그런 절지가 뭐예요? 나오면 안 되잖아. 나올 수가 아직 이게 끊어진 건데 뭐 나올 수 자체가 없는 거지. 근데 참 웃기지 않아요? 웃기는 게 아니라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기 진짜 끊어지지 않았는데 이게 같이 안에 있다. 이제 이런 우주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너는 뭐 어느 별에서 왔니? 가 이제 이 태지면 다시 이제는 이제 돌아와서 내 본성, 내가 다시 뭔가를 이제 임무를 완수를 하고 미토에서 어떤 그런 것들을 마무리하고 축토로 가기 전에 그 어떤 그런 뭔가에 깨져 있는 자수 속에서 바로 알아서 바로 찾아가나도 좋은데 헤매는 과정이 있어야 모든 그 우주 만물의 원리에는 원인과 과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인과, 원인과 결과, 뭐든지 이유가 있고 이유에 대한 결과가 있다. 결과가 있으면 또 이유가 있고 이유가 있으면 결과가 이렇게 돌아가는 역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살 수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 예, 말씀드렸지만 노출되지 않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차, 폭행, 반항, 철거, 강탈, 입원, 수술, 세군 박멸, 강제, 구속 이거 해석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패가 크죠. 이 겁제랑 칭찬에 약하고 겁제하고 겁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두고 보자는 왜 표시 안 내잖아요. 그죠? 표시 안 납니다. 도전적 변화를 추구하는 겁살의 연애는 어떻게 돼요? 영화 같은 연애. 겁살의 연애는 영화 같은 연애. 하지만 겁살은 뭐예요? 살고자 하는 욕망, 뒤집고자 하는, 전복하고자 하는 욕심, 반대의 성향도 있는. 당연히 겁살이면 반대 성향도 있죠. 여기서 겁살이 반대되는 망신 드러내야 되는 거고 드러내면 안 되는 거고 겁살 반대 망신 그잖아요. 딱 보고 나면 놓고 나면 희한합니다. 희한지도 안 해 진짜. 아랫단계 내 띠르기 어떤 띠르 기준으로 했을 때 아랫단계 내 띠의 아랫단계의 삼합의 첫 글자 자 그죠? 신자진이면 사유축의 사 법살이고 12문성 말씀드렸지만 절지에 해당된다. 절지의 심리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연지 삼합 기준으로 어떤 제살의 사촌으로 연지 삼합 기준으로 이 제살의 사촌이야 얘가 사신이 얘가 사촌인데 중요한 거는 사촌이면서 선봉장 인신사해의 생지에 있는 인신사해의 생지에 있는 선봉장 인호술 예를 들어서 인호술의 삼합을 기준으로 하면 오화의 어떤 그 장성이잖아요. 이걸 충하는 자의 사촌 해수 얘가 이제 제살이 될 수 있는 거죠. 제살 삼합의 기준이 완전히 소멸되어 정반대의 기운이 발동되는 것. 기준 삼합의 입장에서 기존의 어떤 기준 삼합의 입장, 기준 삼합 반대의 기세로
반대 기세로 기운이 겁탈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기준 삼합의 입장에서 겁살 반대, 이건 일단 넘어가죠. 이건 그냥 기준 삼합 그냥 넘어가 주세요. 편집할 때 기준 삼합의 입장에서는 반대 기세로 기운에 겁탈되는 현상 발생. 적장, 그러니까 겁살은 은폐된 곳에서 나타나니까 우연히, 그러니까 이 겁살이 있으면 갑자기 suddenly 사고 날 수 있는, suddenly 발생되는 사고에, 갑자기 우연한 돌발 사고의 어떤 그런 현상, 그리고 외부 보이지 않는 곳의 방해로서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겁살이 있으면 타인에 의한 잘못, 누명, 고자질도 있어요. 놈이 찔러요. 투서를 한다든지 그런 거. 겁살. 그리고 또 있어요. 폭행, 뺏기는 거니까. 차압당하는 거. 폭행, 반항, 건물 철거, 강탈. 겁자랑 비슷하다고 했죠. 입원, 수술, 세군 박멸, 강제 구속의 의미가 있다. 겁살은 살 중에 우두머리로 성패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살. 우두머리니까요. 뭐 수계라 그래. 수계. 머리 숫자 딱 쓰면 이건 이거 왜 수계는 타형 아닙니까? 극명하죠? 성패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살. 겁살이 있다. 쇼부 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물을 본다. 끝장을 낸다. 그럼 경쟁력 되는 거지. 드라이브 거는 거지. 경쟁을 하다 보면 속임을 당할 수도 있고, 밀리고 치고,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내용도, 현상들이 다 상을 생각해 보면, 폭행, 차압, 반항, 철거, 강탈, 뭐, 농구 경기 할 때 볼 뺏어가지고, 치고, 부딪히고, 반칙 유도하면서, 아니면 내가 또 반칙도 당하고, 페이크, 이런 것들 다 생각을 해보면, 겁살은 적장으로서 두려운 존재이며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로도 적병이니까, 그죠? 적병 무기잖아. 무기. 병 말고 이렇게 병도 무기긴 하다, 그죠? 예. 버틀병. 솔저 포춘. 제가 그 솔저 포춘의 노래를 굉장히 학교 다니면서 좋아했었다는데, 이게 직업군이고, 월남전에 참전하는 그 직업군인에 대한 애환을 그렸던 디퍼플의 어떤 명곡, 솔저 포춘. 병사의 운명, 뭐 이렇게 되겠고, 직업군인 이런 것도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어제 전번 시간에 말했던 언어의 유의성, 뭐 이런 내용들 중에 잠깐 이거 좀, 요즘 왜 이성 간의 사랑 있잖아요. 사랑. 나를 왜 사랑해? 뭐 얼마만큼 사랑해? 뭐 이거의 답은 딱 한 글자로 얘기해요. 난 널 자수적으로 사랑해. 자, 이게 왜 그러냐면 낫 킹 콜이라는 그 유명한 그 재즈 할배 가수가 있어요. 딸도 무슨 유명한 또 재즈 가수인데, 그 노래 중에, 낫 킹 콜 가사 중에 I love you 센티멘탈, 뭐 센티치의 감성적인 이유로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 명리적으로 풀면 어떻게 되는 거 아세요? 센티멘탈, 감성적인 거예요. 감성. 이거 계속. 그죠? 감성적인. reason이 뭐야? reason for you. 그 다음에 합리적인 임수잖아. 그죠? 그러면 임수 플러스 자수 갖고 있는 게 뭐야? 자수잖아. I love you for 자수적으로 감성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어떤 그런 임수와 개수에 다 포함된 이만큼의 임수 우주적인 것도 되잖아. 그죠? 우주의 기운적인 사랑으로 너를 사랑해. 우주의 기운을 모든 걸 포함해서, 아니 널 빼고 우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왜 사랑해?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I love for sentimental 임수 자수. 예, 자수적으로 너 사랑해.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래로 이거 많습니다. 노래로 이게 Your name is 윈디 풍풍 그대의 이름은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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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목이잖아요, 그죠? 이분 또 제주도생이기도 해요.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축유 사라지는 바람. 노래 가지고도 많이 풀 수 있습니다. 상으로 보면. 하나 더 할까요? 생각 없이 길을 걸어도 울적한 마음 무엇으로 달래야 하나. 도시의 피에로. 비에 젖은 가로등되어 밤이 새도록 타오르는 이 마음 밤이 새도록. 사랑도 고독도 영원 속에 담나는 가늘인 불꽃 그죠? 언젠간 너를 나를 태워야 하리. 춤추던 낭만에 너만의 기억으로 흐르는 노래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 속에 그 이름. 사주 갖고 이제 도시의 피에로의 그 상을 갖다가 이제 한번 풀어봤는데요. 나중에 시간 되면 같이 한번 진짜. 을목이 저한테는 편인이니까 생각도 될 생각 없이는 신금으로 제극인 치면 생각 없이 이제 도시의 어떤 그런 길을 걸어도 편인이니까 울적하죠. 그 무엇으로 달래야 하나 이제 생각을 이제 생각하는 거지. 비에 젖은 이 비의 어떤 그 개수 자수의 밑에 개수 있을 거 아닙니까? 가로등되어 밤이 새도록 정화가 가로등 그죠? 밤이 샌다 임자 타오르는 이 마음 이 정화니까 계속. 사랑도 고독도 잠이 원진 치면 사랑도 될 수 있지만 을목은 고독이죠. 영혼 속에 잠자는 가려진 불꽃. 영혼, 해자, 축 이렇게 축 들어오면 좋다 그죠? 이게 올라오는 영원, 임수, 우주. 언젠간 나는 나를 태워야 하니까 내가 이제 언젠가는 임묘돼야 돼. 절지 그죠? 태워가고 절지가 없어져요. 절지잖아요 이게 임자. 춤추는 낭만에 기억으로 흐르는 노래 기억. 연기처럼 사라진 추억 속에 그 이름 임수 올라오는 거. 상이 굉장히 제가 이 도시의 피에로 사주네. 제사를 보면서는 이제 축 딱 들어오면 축 딱 들어오고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축에 남아있는 이 신금 그 다음에 기토 무대가 생긴 거잖아요. 무대가 생겨서 얘도 이제 힘이 생기니까 제극인을 인성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제극인을 좀 해서 그죠? 이 미토랑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나도 좀 조용하게 이 임묘가 되니까 조용한 어떤 그런 물상의 어떤 기토의 어떤 장소에서 그죠? 활동을 하겠죠. 지금 이 물상에 해당되는 이제 서울의 어떤 그런 그 장소 지역의 어떤 그 부분에서 이제 제가 이 명리와 함께 미토의 어떤 그러니까 축하고 미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축이라는 게 서로 축 들어오면 그러니까 축에서 입장에서 내 그 있는 어떤 이건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을 꺼낼 것이고 나는 그로부터 얘의 이 신금을 꺼낼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적절한 어떤 그런 물상으로 하겠 바쁘겠다 엄청. 이 사연이니까 사유축 할 거잖아요. 해야 되잖아 그죠? 이게 있다 보고 공엽이라고 보면 이거에 대한 여기 윗대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하려고 엄청 바쁘게 나대겠죠. 나대니까 이제 그러니까 근데 와중에
드러내면서 안 되고 조용히 이렇게 임묘되면서 그 공간, 항정된 공간에서 해야 되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 이렇게 과격한 이런 것들은 지양되고 조용히 수행하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 되겠습니다. 이 겁살 이어서 말씀드리면, 사주에 겁살이 있으면 불같은 기질, 과격, 과단, 투기성, 경쟁성, 질투심이 아주 강하다. 기본적으로 겁재랑도 비슷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도전적이면서 겁살이니까 승부에 이기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호승심, 남에게 지고는 못 사는 정신도 됩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현대 살아가는 경쟁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좋은, 다 이게 보면, 이거 자, 기본적으로 양날의 검들이다. 좋은 것들이 있으면 나쁜 것도 같이 갖고 있다. 양날의 검이라 항상 생각을 해 주시고요. 무관이면 남은 보이지 않고 자신의 감에 집중함으로 이기심의 전형을 나타낼 때가 많다. 이거는 이제 관성이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고요. 무관의 어떤 가치는 객관적인 어떤 그런 객관성이라나, 이거는 이 정관의 주관으로서 참고를 하면, 무관의 어떤 그런 객관성은 정관의 주관을 참고를 하고, 정관의 어떤 그런 가치, 객관성은 무관의 어떤 그런 주관 가치를 참고를 하면, 합리화든 뭐든 서로 균형을 맞춰가는, 그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이꼬르 개념, 균형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면, 항상 질문하는, 어떤 원하는 답을 얻으려면 질문을 달리 하는 것처럼 그 원하는 질문에 답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이분이 때를 물어보는데, 이 때가 만약에 가능한 때야, 좀 기다리기 힘들다는 거고, 언제 되냐, 빨리 된다고 좀 얘기해달라, 이런 입장도 될 수가 있고, 안 되냐 되냐에 따라 가지고 합격을 하냐 안 하냐, 내년인데 벌써 이제 물어보고, 자녀의 어떤 합격 이걸 물어보는데, 사람 누구나 다 미래가 궁금할 거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런 합리적으로, 아까 말했던 합리적으로 감성적인 거하고 합리적인 거를 함께 같이 자수적인 지혜를 로서 얘기해 주려고 지금 우리 지금 지혜를 배우는, 지금은 지식일 수도 있죠. 지식과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이제 이걸 뭐 곱씹고 막 머릿속으로 반추하고 느끼면, 그런 부분. 이 지금 신살이 지금 4번째까지 해서, 4번째 계속 26강까지 해서 겁살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일단은 커리큘럼대로 되어 있는 내용은 이제 참고를 하대요. 일단 이 겁살에 대한 내용이 좀 너무 많이 있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근데 지살도 마찬가지로 3시간씩 이렇게 3, 4시간씩 있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자, 중급에서는 12운성하고, 대놓고 우리 12운성하고, 12신설하고, 그냥 그 시기 소 4개가 있듯이, 위장이 4개가 있잖아요. 반추하듯이 곱씹어서 아주 그냥 잘근 눈 감고도 딱 하실 수 있도록 아마 만드시려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이 시간에는 이제 중급 23번째, 12신살 3번째 시간, 겁살 첫 번째에서, 자, 이게 이제 필사즉생, 사즉필생,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이, 이 절지에 있는 마음은, 절지 10운서로 절지고, 이 겁살의 마음은 이 적장으로서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정말 뒤집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도 되지만, 아직까지는 타이밍이 아닌, 때가 아닌 그런 단계에 같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근데 겁살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겁살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그 어떤 그 재성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없는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조심만 한다면 마찬가지지만 겁살은 촉진제 같은, 그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그러니까 패스트푸드가 뭐 우리 어떤 그런 기본적인 그런 음식들이고 뭐 그런 사회에서 좀 나쁘지 않은, 근데 죽을 각오를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 되는, 철저하게 요런, 좋다 나쁘다 개념이 아니죠. 절자 겁살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12신살 생활명리학 전국 23번째 강의 12신살로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겁살 첫 번째로 필사즉생, 사즉필생의 겁살에 해당되는 첫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해봤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마찬가지로 지기고 지은 것이 이기는 어떤 그런, 겁살이란 건 필사즉생, 참아야 된다, 조용히 드러나지 않은 그런 걸 주제로 해서 24번째 강의도 그렇게 되겠고, 25번째 성패가 다단한 어떤 그런 부분, 이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결국 조용히 수행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까지 해서, 오늘 겁살에 대한 첫 번째 시간, 앞으로 세 번째 시간도, 세 번째 더 남았는데요. 총 4시간에 걸쳐서 겁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돼서 필사즉생, 살고자 하면, 죽고자 하면 반드시 살아난다는 어떤 적병, 적장의 심정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학습을 해 봐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같이 계속 겁살에 이어가서 같이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학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